11월 3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담대 연장하려고 하니까 1억 먼저 상한하라네요. 어떡하죠? 자, 요 뉴스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DSR을 이해해야 된다.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고정 그리고 3년 혹은 5년 이후에 변동되는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DSR 비율은 30년에 2.5% 금리. DSR은 4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영끌이죠, 영끌. 풀 대출 받던 그런 모습.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가 4% 중후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DSR 비율이 52%입니다. 자, 이것이 고정 이후에 변동 금리를 적용받는 시기가 오게 되면 금리가 무한정 치솟게 되죠. 단순히 상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 연 2천만 원 갚다가 2,600만 원 갚는다.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더 갚아 나간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허리를 졸라매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고정 이후의 변동, 4억 2천만 원까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이 3억 2천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1억을 상한하라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자, 다른 뉴스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2% 9월 2일자 연수도 요건 제가 뉴스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었네요. 그때 주담대 2% 고정형 주담대 20조 원 그것이 4% 대 변동형으로 전환된다. 20조. 그럼 대구는 한 1조 정도 돈이 해당될 겁니다. 왜? 전체 경제 규모의 20분의 1이 대구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오니까요. 한 1조 정도는 대구에 묶여 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5억짜리 집 기준으로 2,000채. 5억짜리 집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대출을 뭐 3억, 4억 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집이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경매 물건이, 아파트 경매 물건이 역대로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 중반대로 29년도에 빌렸던 사람들 지금 5년 후인 2024년 위기가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2020년도 저금리였습니다. 2021년도 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거주의 목적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지금 사나 뭐 나중에 사나 뭐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상단 모니터. 안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찍던 그 무렵에 6억 5천까지 가격이 갔었습니다. 그때도 DSR이 막 도입되니 많이 막 이렇게 하면서 자산 한 2억 정도 가진 사람이 너무 급하게 마음이 쫓겨가지고 한 4억씩 빚을 내가지고 한 6억짜리 집 사라 막 그런 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자산 2억은 녹아내렸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4억 6천만 은행 빚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원금 일부 상환하라는 압박까지 시달릴 수 있다. 야, 이게 투자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남들이 몰려갈 때 같이 몰려가는 것. 그것이 초입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겠다. 자, 금리 우리 내리는 요 현상, 일본도 이미 봐왔다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고, 그래도 일본 효과가 없더라. 일본 제로 성장 30년 요거 책을 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조선일보 발뉴스. 반도체 생산 클린룸이 식물 공장으로 변해 있는 모습.
뭐 골프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골프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한다든지, 예, 우리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 뉴스는 요 제목으로 일본 30년 이렇게 아마 검색하면 뉴스가 나올 텐데요.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30년. 30년 전에 일본이 겪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겪는 단계. 그때 잠재 성장률, 우리 이제 2% 아래로 주저앉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일본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채는 장난 아니게 높은 수준, 출산율 살짝 반등은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또 우리의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 부양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도 계속 젊은 층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재정 수지 적자 시점 2020년. 뭐 젊은 미국 경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압도적인 지원과 투자로 투자되는 규모가 다릅니다. 엔비디아 4천조 짜리 기업이 투자를 한다. 애플 4천조 짜리 기업이 투자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삼성 300조. 시총이 300조 정도 되나요? 좀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네, 많이 줄어들. 이런 기업들이 압도적인 지원과 투자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겠구나. 근데 부동산에만 올인을 한다? 더욱더 밝지 않겠구나.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요런 일본 30년이라고 또 검색하니까 또 새로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 2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뭐 본 게 있어야 틀리지 입을 털 수가 있지. 누구는 뭐 내피셜로만 한다고 하지만 무진장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도 쿠팡에서 구매하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아시죠? 네, 댓글 링크 조금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4만 개대 계속 유지. 근래 들어서 근데 확 이게 추석 이후로 이 증가세가 더 탄력은 붙지 않고 지금 한 2주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 전세 물량도 2주 정도, 월세 물량도 2주 정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가 발표되었는데요. 8,500건. 자, 상인 센트럴자이 나오고 나면 갑자기 또 뭐 한 9,000건 이상으로 다시 또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 워낙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를 그 가격에 왜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해나가지 싶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0년,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중위연령 뭐 30대 뭐 중반 뭐 이럴 때 30년 주담대 받는 거하고 앞으로 한 5년, 10년 후 되면은 50대가 우리나라 중위연령인데요. 이때 30년 주담대를 받는다? 이때 되면 상당수가 이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근데 30년 주담대를 받는다고요? 중공업 미분양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2주 전에 다시 조사해봤는데 대명동 쪽이 좀 늘어났다. 다른 지역은 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자, 거래량 이제 속속들이 이제 완결되어 갑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들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달 거래량은 지금 한 67%요 정도 신고된 것 같거든요. 요 초록색 색깔이. 그러면 예상되는 거래량은 한 1,700건대 정도 예상됩니다. 이때 법인 물량이 끼어 있어가지고 요 법인 물량 있죠? 네, 법인 물량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매수하는 물량 요것 때문에 거래량 살짝 혼선은 있지만 요 법인 물량 55건을 빼고 그러면 1,132에서 비례식을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55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뭐 1680건 요 정도까지도 거래량이 나옵니다. 자, 17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와, 추석 때 이때 연휴가 많아서 거래 되게 안 되는 느낌이었죠. 이때랑 비슷한 거래량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리고 또다시 내리고 했지만 시장금리가 반응하지 않고 뭐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또 미래는 또 내년에 거래량, 이 장담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영상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7% 거의 한 70% 거래되었는데 거래량이 100건. 70대 100은 요거 대충 100으로 잡을까요? 100대 X.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계산이. 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겠죠. 150건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일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오늘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 청라 헬스자이 신고가 대단해요. 두산 이거데니스 건건이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이 편의상 범어도 가격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 이 편의상 범어 34편과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가격이 같아져 버린 상태. 기야말로 그렇습니다. 청라 헬스자이 이 편의상 가격이 오늘 조금 눈에 띄었고요. 10억 간다고 이야기했던 빌리브 스카이 7억 2천 7억 2천 선에 거래.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2년차 접어들고 나면 거래 건수가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무려 50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거래가 그닥 많지 않죠. 뭐 한 달에 한 건 이름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거래가 터질 정도, 그 정도로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거래 이력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11월, 10월, 9월 한 달에 한 건, 두 건, 한 달에 한 건, 두 건 정도의 거래는 있었네요. 결코 많지 않다는 거죠. 2년차가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신축 아파트들 입주해서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또 뭐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순탄치 않더라는 거죠. 월성이 변한 세상도 가격 좀 괜찮게 나온 것들 보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괜찮지만 4억 5억 빚내 가지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걸요. 자, 수성골드 클래스 센텀 그래서 요 5억대 6억대 그 요 가격대가 거래가 그나마 좀 된다. 올베 2차 아이파크 3층이 4억 2천 뭐 고층 정도 하면 또 여기서 한 10% 정도 가격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고가 나오는 것들 신축 대구역 센트럴 자이 4억 6천 떠던 분은 뭐 대구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뭐 구미 아파트보다 더 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미에 제일 비싼 아파트 가지고 와봐야 뭐 5억선 되겠습니까? 그럼 대구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구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싸네. 이거 좋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30% 가까이 하락해 있는 물건들 여전히 걔는 계속 많은 상태다. 거의 40%에 육박한 하락률을 보이는 곳 중에서 연식은 뭐 그래도 한 18년 차 안쪽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한다면 역대 누가 사는 것보다 주택을 싸게 사는 상태다. 그 정도로 진단이 될 겁니다. 볼리롯데캐슬 5억 7천까지 갔습니다. 5억 7천까지. 이 부동산들이 그 집값을 막 띄우는 그 현장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자기가 자기 무덤 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집 짓는 건축업자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옛날에 집 막 날림으로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지가 집 무덤 파는 그런 형국도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인천 휴먼시아 14년 차, 15, 16년 차 정도 되는데 가격은 40% 정도. 이런 것들 지금 난 실거주가 목적이야. 근데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투자에 대한 마음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단순히 실거주만 목적이야. 음, 그렇다면 충분히 괜찮은 곳들 많이 있더라. 음, 분양권 거래량은 음, 지난달 끝하고 똑같은 수치죠. 근데 직거래 건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괜찮아질 때는요, 직거래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때 되면은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는 현상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전세 거래 조금 부족하죠. 뭐든지
다 조금씩 다 부족해지는 그런 형국. 금리만 떨어지면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기준금리 내렸다는 발표에 부동산 난리 났다는 언론의 뉴스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부동산 시장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책도 쿠팡에서 사니까 괜찮더라. 시청 감사합니다.